네, 반갑습니다. DKM 모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KM에서 생산하는 단상 AC 모터의 회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단상 AC 모터는 콘덴서라는 부품이 꼭 필요한데요. 이 콘덴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공장과 사무실, 각 가정에 보내지게 됩니다. RST, N, 3상 4선식의 전원이 공급되는데요. RST 3상은 각 상이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N은 뉴트럴이라고 해서 중성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RST 3상 전원을 이용해서 3상 AC 모터를 운전시키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요. 세탁기, 믹서기, 문서세단기, 에어컨, 청소기 등등 다양한 제품들은 단상 AC 모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상 AC 모터는 RST 중 1개 이상과 N상, 중성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시겠죠. 지난 시간 3상 AC 모터는 발전소에서부터 RST 3상이 120도 간격으로 위상이 교차돼서 공급되기 때문에 회전자계가 발생되어 3상 AC 모터가 운전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단상 전원은 한 쌍밖에 없어요.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중성선이고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선은 하나인데요. 전력선, 활선 등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전력선을 통해서만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한 번은 플러스로 갔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 단상 전원을 이용해서 단상 AC 모터를 회전한다라고 봤을 때, 회전자 주변에 코일을 감아서 배치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단상 AC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처음 플러스일 때는 A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A-는 전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고 A는 반대가 되겠죠. 이게 계속해서 반대로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평형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회전을 해야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평형 상태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일 하나를 더 배치해 놓으면 회전자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코일 2개를 배치했습니다. AC 전원을 공급하면 회전하지 않을까요? A와 B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구간일 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A-와 B-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런데 코일 2개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형 상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네요. 그냥 교번 자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코일만 하나 더 배치했을 뿐이지, 한 번은 N상 S상, 한 번은 S상 N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AC 모터를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 자계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콘덴서라는 부품인데요. 콘덴서라는 부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C 전원의 파형에는 전압과 전류 파형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물론 3상 전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별도로 구분을 주지 않고 전원 혹은 전기라고 그냥 얘기하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단상 AC 전원은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있습니다. 다시 콘덴서라는 부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전압을 충전하고 방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덴서를 DC가 아닌 AC 회로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압 충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충전을 안 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전압을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AC 회로에서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AC 파형에서 하나는 전압이고 하나는 전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AC 전원이 직접 통과한 전류의 파형이고, 이 부분은 콘덴서를 거치게 되면서 전류의 파형이 조금 앞서게 된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는 콘덴서를 거치게 되면 전압보다 전류의 파형이 조금 더 앞서서 그러는데요. 그건 왜 그러죠? 콘덴서는 AC 회로에서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압보다는 전류의 파형이 조금 더 앞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2개의 코일이 있는데, 하나의 코일에 콘덴서를 거쳐서 연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콘덴서를 이용하면 회전 자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AC 회로에서 사용되는 콘덴서는 극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방향 상관없이 모터 용량에 맞는 콘덴서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A 코일에는 콘덴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원이 공급이 되도록 하고, B 코일에는 콘덴서를 거쳐서 전원이 공급되도록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회전 자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단상 AC 모터는 과연 회전할 수 있을까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시점에서 B는 플러스, B-는 반대가 되겠죠. A는 0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T2 시점에서 A는 플러스, A-는 반대, B는 0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T3 시점에서 B는 마이너스, B-는 그와 반대, A는 0,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T4 시점에서 A는 마이너스, A-는 그와 반대, B는 0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모터에 스테이터 코일을 배치해 놓고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 플러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도 변화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변화되고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상 AC 모터는 두 개의 코일 중 한 곳은 전원이 콘덴서를 거쳐서 공급되도록 연결하시면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단상 AC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DKM 단상 AC 모터의 결선도인데요. 정회전으로 회전시키고 싶을 때는 모터의 적색선을 콘덴서를 거쳐간 전원이 공급되도록 연결해 주시고, 역회전으로 회전시키고 싶을 때는 모터의 청색선을 콘덴서를 거쳐 전원이 공급되도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상 AC 모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회전 방향을 변경할 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터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결선을 변경하신 후에 전원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운전 중에 결선 방향을 바꾸시면 회전 방향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콘덴서는 단상 AC 모터를 기동하기 위해, 다시 말해 회전 자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인데요. 모터 박스 안에 있는 콘덴서를 버리지 마시고 꼭 지금 결선도처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동할 때 콘덴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콘덴서 기동형 모터라고 얘기하는데요. DKM AC 모터는 기동할 때와 운전 중에서도 콘덴서가 모두 필요해서 콘덴서 운전 기동형 모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단상 AC 모터는 왜 운전 중에 갑자기 큰 부하가 걸렸을 때 결선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반대로 회전하는지 설명드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